안녕하세요. 베트남 원어민 교수 부디 thanh ng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실용 베트남어 회화 1이 학생들로부터 우수 강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강의 평가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강의 설계에서부터 그리고 강의 교수, 강의 운영 교수, 튜터 등 여러 사람의 그 집합적인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맡은 역할이 또 맡은 업무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는 오직 다르겠지만 우리가 향하는 목표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 내용 그리고 학습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더 좋은 그러한 질이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강의 교수가 아니고요. 강의 운영 교수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직접 개발 강의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강의를 맡아서 운영을 하든 저는 항상 똑같은 목표로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현재로서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모든 사람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떤 분께서는, 어, 대면 강의도 아닌데, 사이버 강의인데, 강의를 그냥 촬영하고, 그리고 영상을 제공하면, 되는 거지, 소통하기는 무슨 소통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강의를 운영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 원칙을 하나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실용 베트남어 회화 1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해주신 분께서는 바로 박영광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박영광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를 맡아서 운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운영에 도와주신 튜터도 있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원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학생 중심 강의를 제가 운영을 합니다. 학생 중심 강의 운영,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강의 내용하고 실제적인 그 사용하는 방법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강의 때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된 시간이잖아요. 설명하지 못한 부분 또는 학생의 학습 태도에 따라서 강의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식을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가장 빠른 시간 내로 학생한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사이버 강의입니다. 대면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대면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1대1 그 지도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이 다시 이렇게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예. 질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인칭 대명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다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언어마다 그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어에는 인칭 대명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책으로만 배우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학생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친구를 이렇게 지칭할 때는 친구는 뭐 꺼위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살다 보니까 꺼우는 친구 말고 삼촌이라는 그 의미도 있다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라고 해야 되는데요. 학생이 성조를 잘못 찍었습니다. 예, 민 아니면 많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를 떠나는 언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문화까지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나는 그리고 많던 또 아까 학생분께서는 너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많던까지만 이렇게 썼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당신 틀리게 질문을 했네 라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지는 것보다는 올바른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다시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죠. 우리는 베트남에서는 뭐 강의에서 들을 수도 있었지만은 막 초면에 그리고 다 커가지고 친구가 돼서 이렇게 더밍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에서는 더하고 밍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는 어렸을 때 그래서 학생 시절 때 초등학생 아니면은 중학생까지 시절 때 같이 노던 친구끼리만 사용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거든요. 만약에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서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건 뭐지? 그거 베트남어가 아닌데? 그거는 약간 좀 베트남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인으로서, 원어민으로서 학생들한테 베트남 문화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조금 돌려서 하죠. 조금 더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다른 수업에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교수님의 베트남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분이 그 나중에도 계속 개인적으로 문의 게시판에 계속 자기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질문 게시판은 그냥 질의응답에 끝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의 학습자들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제가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질문, 교수 대답, 그리고 학생의 그 반응이죠. 여기서는 교과목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교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하고 인사할 때는 똑같이 M자꼬라고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까? 베트남어는 다릅니다. 제가 베트남어로 학생을 항상 anh 또는 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베트남어에는 앙은 오빠, 형님, 그리고 지는 누나, 언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생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는데 자기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신을 나는 당신의 오빠야, 나는 당신의 언니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해도 되냐는 그 질문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교수님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지칭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베트남어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 현장에는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학생은 선생님보다 어리고요.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선생님 간의 인사말이거든요. 예, M자오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달라져 가면서 그리고 우리 사이버 교육도 생기고 그래서 학습자 나이는 교수보다 강의자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학생이 선생님하고 초면에 만날 때에는 선생님은 자오꼬자오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경우.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땐또이라 누구누구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몇 살입니다 라는 말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M자오꼬아 이 앞에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이렇게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이 많으니까 이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략을 한다고 해서 반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면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친근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가까이에 되면은 그때는 구면, 구면 또는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그런 지칭, 자기 자신을 지칭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오빠, 언니,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을 보고 자오안, 자오찌, 안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빠, 형, 지는 언니하고 누나. 그러나 그 의미로 학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학생을 존중해서 나이가 드시니까 존중해서 불러드리는 거죠. 절대적으로는 이렇게 오빠 그리고 형, 누나, 언니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 듣는 매 순간마다 벅차고요.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이 질문하는 시간은 3월 10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한테 드리는 답변은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다시 반응해 주는 날짜는 14일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교강사로서 그리고 강의를 운영하는 교수로서는 학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반응을 주든 안 주든 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궁금증을 제가 바로바로 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네, 두 번째 원칙. 확장 연습 유도이라는 그 원칙, 저만의 원칙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강의 내용 외에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요구가 있거든요. 다른 언어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어에는 강의 내용 이외에 주로는 다른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제가 언제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그 설명과 동시에 연습을 제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원칙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의 그 학습의 열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고 있죠. 학생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교강사 또는 운영 교수의 대답. 예, 학생은 대중들 앞에서 발표할 때 그리고 마치는 말이 있는데요. 강의 내용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싼 사람이니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 예문으로 발표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침말은 이렇게 멋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신 분에게는 학생에게는 당신의 목소리를 이 예문들 녹음을 해요. 그리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발음을 이렇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틀리면 또 잡아 드리겠습니다. 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설명 중 하나는 문법적인 그 요소거든요. 문법적인 요소지만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생각,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너무 정신없이 설명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간결하게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런 단어는 이런 단어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어도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학생한테 알려주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어감은 다릅니다. 예, 약간 미묘한 어감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그 미묘한 어감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어학을 수학 공식처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듣는 가장 맞는 그 이야기가 바로 교수님, 베트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렵다고 하면 한국어가 어렵죠. 베트남어는 어렵진 않습니다. 예, 성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조가 있기에 더 명확한 표현을 바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조 이외에는 베트남어는 어미가 없습니다.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어순도 자유롭게 한국어처럼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학처럼 우리가 한 번을 공식을 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같은 품사를 가지고 대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늘 수학 공식처럼 활용을 하고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문을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어순, 한국어는 어미가 문법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반면에는 베트남 어는 다른 언어는 다르겠지만 어순을 문법적인 요소를 결정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순의 원칙은 공식입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어는. 그래서 항상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이 있죠. 그러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하게 사용하는 한국어를
제발 부탁입니다. 잡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베트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제가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네, 문화를 거치지 않으면은 언어를 맛깔스럽게 배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제가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질문 그리고 교수하고 학생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 학생이 질문하는데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법적인 요소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수님 가지고 다니다 왜 베트남 사람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르는데요. 다른 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다르죠.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수님 이렇게 좀 농담하는 거죠. 저는 학생을 대할 때에는 교수가 제자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베트남 사람으로서 모국어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한테 언어, 어학 그리고 문화 또 여러 가지 풍습, 관습 그리고 묶어서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래야 이 단어는 그러한 배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같은 의미지만 언어 배경이 달라지게 되면은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가볍게 너무 공식적으로 너무 어학적인 그러한 그 강요는 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도 우리가 늘 보는 장면입니다. 학생 질문, 교수 대답, 학생 질문, 교수 대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단어 쓰임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 단어가 있는데요. 생략하면 어때요? 생략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생략할 때하고 생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다르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그 질문입니다. 생략하면 그러면 틀린 문장을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다. 라는 그 단어인데요. 만약에 이 단어를 생략하게 되면 그러면은 발화자의 발화문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큰 따옴표는 우리가 이렇게 그 문어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말할 때에는 만약에 그 단어를 생략하면 방법은 조금만 발리듬만 쉬시고 그리고 화자가 하는 말을 다시 언급해 주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학생들한테 답변을 줍니다. 학생이 원하는 내용 그 이상으로 제가 늘상 학생들한테 지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강의를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늘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의 질문을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문의 게시판은 그냥 질의응답 라는 공간보다는 저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언어 지식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학생들께서 궁금한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제공하고 그리고 농담도 하고요.
말하자면 교강사하고 학생 간의 소통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그러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학생들이 더 신나게 재미있게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학생의 요구를 파악을 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